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자, 오늘도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정보를 가져왔느냐면요. 파이코인이 꼭 필요한 나라. 우리 파이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꼭 파이코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나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파이코인하고 인플레이션 현상의 그 관계. 기타 이런 등에 대해서 파이코인과 밀접한 우리 경제하고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사 자료를 조사하고 팩트 있는 자료를 역시 지식 차원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파이코인이 꼭 필요한 나라가 어느 나라가 가장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인구가 작은 나라라고 부릅니다. 인구가 작은 나라. 인구가 작은 나라가 왜 우리 파이코인이 필요하느냐? 일단 인구가 작은 나라는 자체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 인구가 작은 나라가 자체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계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했던 말 중에 가장 괜찮은 말 중에 한마디가 뭐냐면, 인구가 1000만 명이 되지 않는 나라든, 특히 이제 500만, 600만, 700만, 1000만 명이 안 되는 나라들 있죠. 500, 600, 700. 이렇게 작은 소도시 같은 나라들, 소도시보다 더 인구 없는 나라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런 나라는 자체 화폐를 갖고 있으면 망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는 대부분 자체 화폐를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나라는 달러를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를 왜 자체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왜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답은 뭐냐면, 그 인구가 작은 나라들은 자체 화폐들을 만약에 갖고 있게 되면 그 작은 나라 안에서도 부호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돈 많은 애들. 이런 돈 많은 애들을 자체 화폐를 전부 다 싸그리 모았다 풀었다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시세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해갖고 모든 화폐를 자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차표를 가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작은 나라는 자차표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작은 나라는 우리 파이코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파이코인이 없었죠. 아직까지 세상에 놓지 않았으니까 올해 말까지 매일넷이 놓게 되면은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 파이코인이 없었으니까 뭘로 대체했느냐? 달러로 대체했다고 금방 말씀드렸죠. 달러로 대체했는데 달러가 단점이 너무 많아요. 달러는. 그 못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 못 사는 나라인데, 어느 정도 사는 나라가 아닌데 대부분 인구가 작고 소도시 같은 나라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무슨 나라 이름 들어보면 못 알아먹는 나라 있잖아요. 국기도 처음 보는 나라들. 네.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나라한테 달러 쓰고 있는데, 달러가 너무 이제 자기 나라 시세랑 달러 시세에 자기 나라 경제를 맞춰야 되는데, 달러 경제하고 자기 나라 경제하고 안 맞기 때문에 굉장히 쓰기 힘든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를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가장 나섰고 요즘 이슈화된 나라가 있습니다. 이슈화된 나라가, 그 나라가 엘살바도르. 요즘 들어봤죠? 엘살바도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쓴 나라입니다. 멋진 나라죠. 이 대통령, 젊은 대통령이던데, 아주 우리 파이콘이나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하시는 분, 우리 모두에게는 굉장히 선구자인 분입니다. 오히려 테슬라 걔보다 훨씬 나은 친구입니다. 어쨌든 암호화폐 대장 코인을 법정화폐 최초로 어쨌든 자기 나라에서 시행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가 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쓰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준 거죠. 설명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우리 그 비트코인을 쓰는 것보다 파이코인 쓰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파이코인을 쓰지 않지? 아예 빠지 파이코인을 모르니까 안 쓰는 겁니다. 아마 엘살바도르 대통령도 우리 파이코인을 만나게 되면 바로 비트코인을 버려버리고 우리 파이코인으로 교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 내에
비트코인 자리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도 조사해 보니까 저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이 자리 잘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엘살바도르 시장도 있을 게 우리나라 전통시장 같은 그런 시장들이 많죠. 실제로 그런 시장이 많았고요. 해외 사이트 사진들 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교환하는 우리 CD 자판기 있잖아요. 우리 현금 서비스 뽑을 때 30만 원씩 넣어오는 거 현금 서비스 뽑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기계들에 비트코인 글자 빡빡 박혀있는 뭐 그런 게 전국에 다 깔려 있고 특히 시장 앞에 우리 전통시장 앞에 그런 거 하나 딱 갖다 놓고 그렇게 쓰고 있는 모습을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사진으로 봤습니다. 또 직접 봤다 그러니까 네가 날라가서 봤나 증거 자료 대라 또 요런 얄팍한 또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럼 시장에 비트코인을 쓸까 이렇게 했는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상인들이 안 좋아한다 그럽니다. 왜 안 좋아하느냐면 비트코인은 제가 옛날 비트코인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했죠. 뭐 치명적인 단점이 거래 시간이 자기네들은 10분 15분이나 우기는데 현장에서는 30분 이상 걸린다고 그럽니다. 길면은 40분 50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 되겠까요? 안 될까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주고 비트코인을 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비트코인을 달러로 바꿔와가지고 거래하는 걸 선호하고 비트 대 비트 거래는 굉장히 거래가 힘들기 때문에 잘 안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엘살바도르도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지만 그 현장 상인들, 전통 상인들은 싫어한다. 왜? 이게 너무 버거가 힘들거든요. 시대 등락폭도 심하잖아요.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아직도 안전하게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편차도 심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을 줄 때도 바뀌고 비트코인을 줄게 받아라는 시간 동안에 시대가 바뀌고 그래서 전송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화폐로 자리 잡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달러보다는 결국 이렇게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자기만의 법정화폐를 비트코인 기준으로 하겠다고 해서 나섰지만 우리 파이콘이 나타나면 엄청나게 좋은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엘살바도르 대통령 쪽이나 이런 나라가 먼저 비트코인으로 법정화폐 하나나 소도시 같은 나라가 비트코인으로 바꿔가는 나라가 몇 개 더 생긴 다음에 우리 파이코인이 투자를 많이 받아서 투자설도 많이 했지만 이것도 내가 투자 이야기 해가지고 뺐다가는 애들은 맨날 그냥 못 믿는 애들인데 어쨌든 우리 파이코인이 투자를 어디서 받았던 파이코인 니콜라스는 투자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공개하지 않는 거잖아요. 받긴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는지는 절대 말을 항고하는 겁니다. 어쨌든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좀 더 발전시켜서 하면 비트코인을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파이코인에 가면 굉장히 좋을 거다. 아주 좋은 소식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파이코인은 다 대체될 수 있다. 우리 파이코인도 다 대체될 수 있다. 요즘 메인넷이 늦어지고 이런 거에 이슈밖에 없고 또 뭐 최근에 어제 돌대가리가 자꾸 나한테 개아리 타가 그래가지고 하도 성질나서 제가 원래 이렇게 저는 원래 이제 자료를 많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공개하고 이렇게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또 더 열심히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예전부터 많은 자료들을 찾아놨던 자료 중에 언젠가 한번 써먹으려고 모셔놨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거는 정확하게 한 일주일 전에 자료 모집했던 것 중에 우리 파이코인과 우리 법정화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때 이 정도 자료도 굉장히 많이 찾으러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 정도 자료 알아내는 것도 쉽게 얻어낼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뭘 이야기할 거냐면요.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료를 아껴가지고. 이거냐면,
자료를 하고 인플레이션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1교시를 한번 발표했잖아요. 메타버스 1교시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2교시가 왜 안 나오느냐면요. 1교시가 너무 인기가 없어가지고 2교시가 아직 안 나와요. 1교시를 좀 더 많이 봐주시면 그것도 장난이고 어쨌든 메타버스가 생각보다 인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메타버스하고 파이코인이랑 관계가 밀접한 건데 근데 왠지 메타버스 이야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건지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공부는 제가 다 끝났거든요. 다 끝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 누구랑 뭐 책 한 건 다 내셨던 분 그 책을 한번 제가 읽었거든요. 그리고 그 책도 읽고 어쨌든 메타버스도 한번 2교시를 한번 곧 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이제 메타버스 1교시가 뭐 수강생이 별로 없어가지고 인기가 많이 없어도 메타버스 2교시는 좀 이따가 준비하고 있고요. 메타버스는 제가 이제 메타버스 수업을 다 끝났기 때문에 2교시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오늘은 파이코인이 전 세계 꼭 필요한 나라 어느 나라가 가장 적당한가 그래서 파이코인과 경제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메타버스나 인플레이션 현상, 인플레이션하고 파이코인하고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가지로 조사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또 많이 하기 시작하면 또 20분, 30분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제 구독자님 중에 열렬팬이 2분 계십니다. 뭐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오늘 구독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저를 뭐 이렇게 광팬으로 좋아하시는 분 2분이 있을 거다. 그분이 한 분이 내 영상 너무 길다고 저를 이제 행님 하면서 좋아하는 동생인데 너무 길다고 행님 10분씩 좀 하십시오 이렇게 막 댓글 하면서 내가 킥킥킥 웃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남은 그분 영향 이후로 내가 영상을 조금 짧게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뭐 말만 하면 뭐 3, 40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10분 넘어가고 15분 이상 되면은 그냥 끊고 다음에 또 새로운 또 영상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엊그제죠. 그렇게 뭐 유튜브가 그래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저는 좀 파이코인에 대해서 좀 잘못 이야기하고 잘못 까고 있고 잘못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불쾌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데 또 그 친구들도 또 하는 거 봤을 때 어차피 그 친구가 어떻게 살든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런 모습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